예, 탄핵 특집 방송,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 제9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서서 헌재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왜 저럴까? 혹시 국민의힘 정신 차리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어서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김준일 평론가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요즘 이제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집약이 돼요. 이제 하나는 이른바 비명 주자들이라고 얘기되는 분들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저런 그 조언 혹은 비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 조금씩 세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걸 둘러싼 긴장 관계 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뭐 우클릭이라고 하던데 그 우클릭 뭐 내용들을 보면 금투세 이제 폐지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 특별법 요것도 이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내부 토론을 한번 진행을 했고요. 기본사회위원장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가장 큰 어떤 자기 상품이죠. 정치 상품. 이거를 기본사회위원장을 이제 내려놓는 것으로 일정하게 거리두기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이재명을 이겨야 대선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재명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미지와 그동안 해왔던 고정적인 방식 이런 걸 좀 약간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놓고 좀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일단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여러 선수들이 여러 세력들이 서로 갈등 아니면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견을 드러내고 뭐 긴장 관계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국민의힘을 보세요. 푸틴이고 김정은이고 뭐 그런 나가라고 그러잖아. 국민의힘이 자기랑 요만큼도 윤석열이 자기랑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한 명씩 쳐냈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보고는 형이라고 하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형이라고 하라고 했대 다시. 강대식 의원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견과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럼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리더십이죠. 그게 리더십이고 그 정당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느냐인데 이거를 왜 지금 이 시점에 너의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논의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순간 이게 더 위험해진다. 맞죠. 그리고 그 당의 이미지가 윤석열 당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무서워라.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지금 어쨌든 당 대표고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거를 특히 친명에 계신 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클릭을 하나씩 저는 좀 뜯어봐야 되는데. 네. 동의하는 것도 있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 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좀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주 52시간을 삼성전자 같은 일부 기업에서만 예외로 하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고소득이니까 주 52시간 더 일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유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거나. 돈은 더 주고. 예. 아니 그러니까 환경은 더 좋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 근데 52시간을 막 무한정으로 늘려가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그러면은 노동계의 반발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면서 또 이런 거는 불가피하면서 이거를 다 설득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좀 거칠다. 그리고 상속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세 저는 인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동안 86조 원이 펑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세수 펑크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민주당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깎아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증세하자고 한 얘기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뭐 증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는 뭐 그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책임감 있는 정당이면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지금 펑크나 세수 펑크나고 나라 경제를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그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그냥 표만 보고 실제 표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조금 다른 결론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지적이 다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억울한 것도 있을 거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좌파 정치인. 제가 볼 때 그분은 좌파 되기 어려운 분이에요. 좌파는 어려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져 있는 좌파 정치인, 퍼주기 정치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본인이 뭔가 경제적으로 균형감을 갖고 또 뭐 사업주나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 이미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저는 대승적으로 해주자 그런 입장. 그렇다면 이제 지원이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느닷없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이제 걸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논의가 좀 꼬인 바가 있는데 저는 주 52시간을 이제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도 뭐 탄력근 문제라든지 순환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길을 많이 열어놨고 이미 그렇게 네, 정책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최소한으로 노동일과 노동인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 주는 거는 이걸 허물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열어두라. 이런 거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입장문 쓴 것처럼 진짜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이 삼성이.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좀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뭐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논쟁할 것도 많은데 어쨌든 본인이 해왔던 그리고 민주당이 해왔던 것으로부터 조금씩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한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거는 대선 국면에서 그렇고 실제 민주당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내부 논란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친문 대 친명의 구태 싸움으로 또 다시 이제 발현될까봐 걱정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설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거기서도 통합 포용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걸 두고 뒷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덕담한 게 아니고 똑바로 해라. 약간 이렇게 옆구리 찌른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해야죠 한 게 흔쾌한 게 또 아니다.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자칫 김경수, 임종석, 김부겸 뭐 총리했던 분, 또 뭐 도지사 했던 분, 비서실장을 했던 분 다 이분들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적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다들 사회불평등, 민주당이 그렇고 이렇게 사회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놓고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LH 사태로 완전히 결정타를 맞는 와중에 주요 정책 관계자들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투기, 그건 투기로 의심될 만한 일들에서 돈 벌었지. 그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죠. 이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과 내로남불인데 그 민주당이 이런 걸 보인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라도 사과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좀 실책한 거 잘못한 것도 이렇게 있으니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야 좀 제대로 되는 출발이 쫙 만들어지고 같이 2인 3강을 해볼까? 이게 되는데 지금은 네 발을 묶고 네 발은 묶고 내 발은 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대선 앞두고 좀 위험한 논쟁으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진영 또 개파 간의 내로남불이 또 뭐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복잡하긴 한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재평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왜 지나야 되냐면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 도와준 게 문재인이다. 문재인의 우유부단함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격앙돼 있고 뭐 이를테면 막 이런 책임론이 막 있는데 잘한 부분이 있고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본인들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안이하게 출발을 한 거는 맞아요. 왜냐면 2017년에 오자구도에서 좀 무난하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회 대개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보다 그동안에 각 개, 시민사회계,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거의 정책적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안 한 게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한 20%씩 한 번씩 올렸을 때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냉탕과 온탕을 오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 동결됐어요. 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것들은 또 이재명 그 대선 나왔을 때 이재명 윤석열이 나왔을 때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종부세 문제는 조금 정무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도 있고 징벌적으로 이게 막 때렸을 때 사람들이 드는 반발감 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이번에 우클릭 뭐 증세 문제도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내로남불이 너무 좀 개파간에 심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고 네. 개헌 얘기도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 왜 개헌에 소극적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친문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개헌을 그때 했었어야 돼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똑같죠. 탄핵하고 예. 새로운 시대가 열기를 기다리고 사실은 그때 이제 적폐청산의 기치를 들면서 모든 게 다 뒤로 미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기는 했지만은 자유한국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른미래당도 설득이 안 됐거든요. 다른 정당이 설득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개헌을 그때 200석이 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알리바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개헌을 지금 얘기를 하려면은 그때 당시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만약 책임질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너무 비생산적으로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인 삼각이 제대로 딱 걸맞춰서 가려면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임종석 실장은 평가와 반성하면서 대선에 왜 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평가와 반성 자 그러면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은 왜 얘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들이대면서 서로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세로 가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막 홍삼 트리오 이걸로 막 힘들고 김대중 정부 말기에 막 지지율이 막 곤두박질 치고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공도 과도 다 승계하겠다. 빚도 자산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정부를 뭐 탈당해라 이런 하거나 김대중 대통령 뭐 탈당하라거나 김대중 정부와의 어떤 뭐 거리두기 갈라치기 이런 걸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온전하게 받아가면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대통령 선거를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앞두고 있는 거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공과 승계하겠다. 그리고 갈라치기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사실은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 책임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 이렇게 하고 또 뭐 청년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좀 미래 아젠다를 끌어내는데 좀 집중을 해주는 게 좋겠고 지금은 이제 정책적인 어떤 우클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본인의 이미지 개선에만 이게 되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왜 청년들이 안 찍냐, 왜 지지하지 않느냐. 아까 말한 위선과 내로남불 되게 싫어하거든요. 국민들이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을 떨어내기 위한 것과 동시에 586 정치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의 조치들이 필요해요. 뭐 인적 정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햇볕 정책이 나온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20몇 년이 사반세기가 지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하셨던 평화 노선으로만 생각을 하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과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좀 다른 정책이 필요하고 북에는 할 말 해야죠. 또 그 홍콩 민주화에는 입 딱 다물고 미얀마 민주화에는 막 그냥 나서서 우리가 김대중의 자식들이다. 김대중의 후손들이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뭐 미얀마 민주화에 막 입을 여는데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강대국 내에서의 인권 문제도 얘기했고, 뭐 이런 변방에 있는 제3세계 국가에서 민주화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국제사회를 오히려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책임있게, 미래지향적으로, 이전에 586 정치가 보여줬었던 내로남불과 위선,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여기저기 뭐 북한에도 할 말하고 중국에도 할 말하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딱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재명의 시대, 민주당의 새로운 집권이 다르겠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요. 민주당은 안 될 거야. 왜? 그렇게 하기. 내가 이 얘기했더니 이준석 이 양반이 이준석 의원이 나한테 봤어요. 민주당이 민주당 아닌 거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안 될 거야? 제가 약간 농담 섞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변신을 적극적으로 믿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예, 그거는 실천으로 보여야 되고 누적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반성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는 뭐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뭐 홍콩 민주화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우리가 이제는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지금 대선을 사실상 앞두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모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게 당내에서 그렇게 좀 방향을 정리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대선은 당 이미지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후보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어떤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장점인데 뒤집어 보면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집중받는 상황에서는 이 후보의 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재명의 장점은 이제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장점. 예, 예. 정책적으로 유연해요. 유연합니다. 예, 그거의 반대 단점 뭐냐면은요. 이랬다 저랬다. 예, 오락가락에 소신 없음. 작년 8월에 기본사회 얘기했는데 5개월 만에 지금 기본사회 뭐 버린다는 얘기까지 아니고 사실상 국민들이 보기에는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클릭하고 있잖아요. 그때 뭐 당 강령에도 넣었어요. 막 제가 당 강령에 넣은 거는 비판 많이 했던 이유가 이거 버리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기본사회란 이 단어를. 근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오락가락함과 정치적 유연함이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요. 이재명 대표. 장점. 예,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다른 단점. 말로 하면.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면 다 들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지지자들이 원해가지고 국회의장도 20% 반영할게. 저 그거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뽑으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지자들을 설득을 해야지. 이거를 다 들어주면 앞으로 뭐 국민이 원하면 다 들어줄 거야? 정치인은 자기가 뜻이 안 맞거나 하면은 거스를 줄도 알아야죠. 그래 설득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치인이고 그게 노무현과 김대중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선명성이 있어서 과거에는 최근엔 좀 많이 흐려졌지만은 근데 이게 불안함이에요. 정치보복 얘기가 거기서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단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신 없음 오락가락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일관되게 앞으로는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고 기본사회 버린 거냐라고 뭐 하니까 한겨레 단독 기사인데 기본사회는 기본이죠. 뭐 이렇게 또 자기가 답변했다라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가려면 한 길로 가야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네. 그리고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원칙을 저버리는 거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보복 얘기. 네. 정치보복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가 정치보복도 있고 사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앞으로도 윤석열 같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이 계엄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나라가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이제 국민 통합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당내에 있는 세력들하고도 화합도 못 하는데 네가 그러면은 전체 국민을 화합할 수 있겠어? 라는 거에 대한 불식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건데 중앙일보 칼럼이에요. 제목이 이재명의 실용주의 실천이 관건이다. 김정한 논설위원이 쓴 건데 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 네. 이 대표가 이런 방향으로 민주당을 이끈다면 한국 정치사의 길이 남을 정당개혁의 되터이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대표는 여러 번 시건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다. 위성정당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결국 위성정당 창당했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더니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단식투쟁으로 맞섰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면서 빠져나갔다. 그러니 이제는 말만으로 통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진심을 보여주려면 실천으로 입증해야 된다.
저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게다가 중도표를 가지고 중도 보수까지 해야 또 중도표를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중도도 많이 보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지금 이재명의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용진 만나야지 그러면 이재명이. 박용진 TV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어쨌든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이준석이랑 권력 나누기 싫어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을 쫓아내. 유승민도 쫓아내. 안철수도 쫓아내. 이러고다가 이제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권력을 평화롭게 분점하면서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지금부터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뭐 이재명이 정치 보복을 안 하네, 뭐를 하네, 이런 게 더 이상은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네. 민주당이 뭐 거저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거저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약간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탄핵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윤석열의 시대는 끝난 걸 온 국민이 직감하면서 동시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네. 여론조사에서도 약간 밀리는 수치들이 나오면서 모두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 거냐. 이거는 친문, 비문, 혹은 친문과 친명, 비명, 혹은 친명과 친문의 어떤 대립과 논쟁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잘 화합되는 2인 3각으로 나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당대표니까 이재명 대표의 분발 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TV가 탄핵 특집 방송을 하는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만들어버린 이 내란 정국을 빨리 마무리하고 이 와중에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좀 모아서 새로운 미래를 좀 열어나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다 좀 새로운 미래,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고 제시하고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나가는 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도 함께 힘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탄핵 특집 방송 제9화의 세 번째, 민주당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